이도 좌인주자는 이도 좌인주자는 부디 병강천하하니. 우리 병강천하. 우리 선생님께서는 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의로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기사는 호환이니라. 기사는 호환이라. 또 기사는 호환일세라. 호환일세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가 징검다리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에 매임나됩니다. 사지소처에 사지소처에 천극이 생언하며 천극이 생원하며 대군지우에 대군지우에 필유흉년이라. 필유흉년. 선자는 과이요 선자는 과이요 불감이 취강이니 불감은 취강이 과이 물궁하며 과이 물궁하며 과이 물벌하며 과이 물벌하며 과이 물교하며 과이 물교하며 과이 부득이니 과이 부득이 시과이 물강이라. 시과이 물강이라. 물장즉 노하니 물장즉 노하니 시위 부도라하니 시위 부도라하니 부도는 조인이라. 부도는 조인이라. 도를 이때는 가지고 활용할 이가 좋습니다. 도를 가지고 도를 가지고 임금을 돕는 이는 임금을 돕는 이는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천하를 강하게 하지 않으니 천하를 강하게 하되 천하에서 강자 노릇 하지 않으니. 강자.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가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돌아오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돌아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군대가 처하는 곳에는 내가 처한 가시나무가 생겨나며 가시나무가 생겨나 대군이 지나간 뒤에는 대군이 지나가니 반드시 흉년이 있다. 반드시 흉년이 있다. 전쟁을 잘한 자는 전쟁을 잘한 자는 승리할 뿐이고 승리할 뿐이고 감히 강함을 취하지 않으니 감히 강함을 취하지 않으니 승리하고서도 승리하고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장사하지 않으며 승리하고서도 승리하고서도 떠버리지 않으며 떠버리지 않으며 승리하고서도 승리하고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승리하고서도 승리하고서도 마지 못한 듯하니 맞지 못한 듯하니 이것은 이것은 승리하고서도 승리하고서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물은 힘차면 아무리 힘차면 늙으니 늙으니 노쇠하니 노쇠하니 쇠퇴하니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일러 이것을 도가 아니라고 말하니 도가 아니라고 말하니 도가 아닌 것은 도가 아닌 것은 일찍 그치게 된다. 일찍 이제는 그칠 이자입니다. 이 그칠 이인데요. 그칠 이자입니다. 침사태 인이 조작을 하다 보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앞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보좌하는 경우도 있겠죠. 늘 내가 끌고 가거나 늘 보좌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이 이등 이량지도라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한 것 그게 생명의 실상이다. 주역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음할 때는 음노릇을 양할 때는 양노릇 해주면 좋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밑사람이고 위에 윗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윗사람을 보좌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될 리가 없죠. 오라도 어렵습니다. 되는 경우는 내가 표현을 적절하니 잘하는 경우 또 윗사람이 진짜 윗사람 나올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아랫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윗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방법이 있네요. 내가 아랫사람입니다. 그때 윗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도, 하나는 병. 존재 원리는 돕니다.
존재의 원리는 간단하답니다. 호생오사랍니다. 사는 것 좋아하고 죽는 것 싫어한답니다. 나를 살려주면 좋아하고 나를 죽이면 싫어한답니다. 그게 도입니다. 육체를 살려주는 것도 있고 나의 의식을 살려주는 것도 있고 나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도 있고 나의 앞길을 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가지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역시 그것과 함께 죽임도 똑같이 나오겠죠. 안팎으로 나를 살려주는 건 다 좋아하고 안팎으로 나를 죽이는 건 다 싫어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하시기 때문에 몸보다는 자존심일 겁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을 초계처럼 여기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그런 분이 이제 물질 위주의 삶을 사십니다. 근데 돈은 정신과 물질을 다 잡아요. 돈은 극단을 버리고 항상 중도입니다. 동양 주역과 불교의 특징이 양극단을 버리고 알맞게 이질적인 것을 조율하려는 게 동서 다른 사상 철학과 다른 점입니다. 이게 도를 가지고 내가 밑사람일 때 윗사람을 돕는 방법은 두 가지, 도나 병이 있는데 도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답니다. 예, 도는 살리고 죽이는 행위를 안 합니다. 존재 실상에 맞춰서요. 병은 어떻게 됩니까? 내 식으로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자연이 원리를 아니까 훌륭한 보조자는 도를 가지고 인주를 돕지 병력을 가지고 천하에서 강자가 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천하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문장상으로 두 개가 다 됩니다. 근데 선택은 하나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가 좋겠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천하를 강하게 한다. 군사력을 가지고 천하에서 강하려고 한다. 두 개가 다 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하냐는 거죠. 군대를 가지고 천하를 강하게 하겠습니까? 도를 가진 사람이. 군대가 강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대할 리가 없죠. 천하에서 강자 노릇 안 하겠죠. 부국 강병은 기본으로 하되 문화가 정신이 튼튼하게 하겠죠. 천하를 강하게 하려면. 그래서 열려있는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문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게 강조되고 이 경우에는 이게 강조된다. 이렇게 열어놓고 나중에 가장 적절한 걸 하나 택하면 좋겠습니다. 왜 전쟁이라는 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힘을 길러서 안갑통하지 않습니까? 기사보완입니다. 반드시 보복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서 천하의 강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근원책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게 중국의 문화정치입니다. 중국이 부국 강병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사상과 예술로서 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확대하는 데는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부국 강병이 종이었지 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외교 관계를. 그래서 서양의 17세기 이후의 패도에 비해서는 중국의 이게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가까운 역사에서 확인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통치를 할 때 전반기에는 무력으로 했습니다. 무단 통치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문화 통치를 했거든요. 문화 통치가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왜? 무단 통치는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심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기사공안으로. 그러면 가장 이제 세 가지 이기는 것이 있겠죠.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 다음으로 정신으로 이기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일 강력한 이김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이김이겠습니까? 인간 예를 들겠습니다. 인간 갈등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생각으로 말로 해서 이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제일로 강하답니다. 이기는 방법 중에서. 사랑.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뭘로 돌아오겠습니까? 사랑으로. 다툼으로 안 돌아와요. 다툼을 끊어버리는 게 제일 싸움 잘한 거예요. 그것은 살리는 거죠. 죽이면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그 상대가 아니면 그 자식이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 사랑으로 하면 아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살려버리니까 사랑으로 돌아오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이 사실만 알아도 개인적 분쟁이나 국가 간 분쟁도 훨씬 약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냐? 그분은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벌써 마음이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하는 분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많이 보편화되면 될수록 이게 하나하나씩 시행되고 그리고 그것은 나부터입니다. 그것이 안 되냐 그러면 결국 나 스스로도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도 문제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돌아온다. 기사호환이라. 어떤 데서는 인과응보고 어떤 데서는 적선적용 어떤 데서는 추로이자 방어이자 너가 뿌린 대로 너한테 돌아온다. 기사호환. 이게 개인적 다툼이 해석이 안 되면 국가 간의 다툼은 전쟁으로 갑니다. 군대가 주둔한 곳에는 반드시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농부가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곡식이, 과일이 자랍니다. 근데 그것들을 키우거든요. 가꾸거든요. 근데 군대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리고 뭘 설치합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둔했다가 딱 지나간다. 그러면 초토화되잖아요. 이게 흉년이 따르게 됩니다. 흉년과 함께 뭐가? 질병이 따릅니다. 못 먹으면 약해지잖아요. 그럼 질병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는가?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쓴 겁니다. 질병하고 혼란은 뺐어요. 흉년 하나로 끝낸 겁니다. 풍년이냐 그래야 어떻습니까? 마음이 독한 사람도 여유롭습니다. 근데 흉년이 나오면 선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흉흉해지는 거거든요. 말을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노자는 뒤에서 말합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은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된다. 이때 주라는 것은 먼저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고요. 객은 응전한다는 겁니다. 선전하지 않고 응전한다. 요즘 말로 하면 노자는 반전 평화사상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측면을 노자적 특성을 가지고서 전쟁을 어떻게 할까 써놓은 책이 가장 완결되어 있고 지금도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손자병법 같습니다. 뭐 육도 삼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손자병법이 제일로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실제로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요것을 가지고 한 세상을 주물렀던 조조가 최종적으로 편집한 게 13편으로 편집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손자병법입니다. 이게 조조도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데 손자병법을 취했던 겁니다. 근데 손자병법이 제일 처음에 편이 뭐냐면 시계편이거든요. 13편 중에서 처음 계획한다. 전쟁을 하려면 이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시작할 때 계획을 아주 잘 세워야 됩니다. 그게 시계편입니다. 그때 이렇게 딱 말합니다. 병자는 군대라는 것은 무기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건 다 됩니다. 병자가 제일 작게는 무기, 그 다음에는 군대, 마지막으로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지 대산이 국가의 중체대한 일이니 생사지지요 존망지론이 불가불찰다. 국민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것이고 국가에 존망이 달려있는 것이니 살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게는 나의 목숨이, 크게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5사와 7계입니다. 5가지 방법, 7가지 계책을 해가지고 나와 상대를 가늠하랍니다. 그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 아니라 노자범 아니 손자병법 원문에는 백전불태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한 경우까지는 몰리지 않는다. 왜? 늘 이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까지는 이르지 않는답니다. 패할 수는 있을지언정 극단적 상황에는 몰리지 않는다. 백전백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지침서가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 그 5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도, 천, 지, 장법입니다. 5가지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 천지, 장법이 5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나를 점검하고 두 번째 내가 하려는 일을 이렇게 헤아리면 좋대요. 아니면 나랑 상대하는 상대를 점검하면 좋답니다. 첫 번째 도는 명분입니다. 목표입니다. 정당성입니다. 두 번째 천은 천신이가 시간, 기후입니다. 시대입니다. 이제 손자병법 말로 하면 시간성입니다. 기후입니다. 근데 저는 더 첨가해서 시대,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심신의 상태, 나의 시운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장은 장수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군령, 군대니까요. 그 다음에는 물자들, 이런 것들이 법입니다. 장수가 뭐예요? 장군입니다. 장군.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상대를 면밀히 살핀 다음에 승산이 있으면 전쟁을 하고 승산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말합니다. 도, 천지, 장법. 그러면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게 7계인데 7계에 보면 어떻게 가나 도가 리더로 바뀝니다. 도가 리더가 리더다운 것. 그 다음에 천은 기후. 전쟁할 때 위화도 해군 했을 때 명분 하나가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악교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전부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쟁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시간이거든, 기후. 그 다음에 이 지는 공간이니까 배수진이 대표적인 공간 활용법이지 않습니까? 배수진. 평상시에는 물을 앞에 두고 산을 뒤에 둡니다. 물을 건너오니라고 힘이 빠지잖아요. 아니면은 물을 건널 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이 살상하고 힘이 쇠짐했을 때 산을 등지고 또 싸우고 다시 또 물러나가면서 계곡으로 몰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위에 올라가서 진치질을 하면 이기가 쉽거든요. 이게 평상시에는 물을 앞두고 싸우고 물러나서 산 위에서 계곡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수진은 물을 등 뒤에 둬요. 죽기 살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써야 됩니다. 신립장군은 배수진을 친다고 해서 실패해버렸거든요. 한신은 배수진을 쳐서 성공합니다. 살아있는 건데 이 이론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7사에 뭐냐 그러면, 아니 7개에 보면 장군, 우리나라 장군이 나은가 상대 장군이 나은가 그걸 딱 비견하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나라 리더와 상대의 리더를 비견하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사졸이 있죠. 사람으로. 장군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병졸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영관급 있잖아요. 그게 사회. 군대 인간을 장, 사, 졸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장, 머리, 사, 허리, 졸, 수족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거든요. 요것들이 장군이 장군답고 사가 사답고 병이 병다운가 요걸 가지고 또 검토해 보랍니다. 마지막에는 군령, 군량미, 훈련 이 7개를 자세히 뜯어보냐 그러면 승패를 가늠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를 도, 천지, 장법으로만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7개 중에서 도는 리더로 장 했다가 사졸 그러면 리더, 천지, 장, 사졸, 법 7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강론을 하나씩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총론을 다 써놓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승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가 말하는 전쟁은 그래서 승리의 제일 좋은 승리는 부전승리.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최고의 승리로 봅니다. 그러면 부전승을 이끄는 방법은 뭔가? 아내가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거고 밖으로는 외교전을 통해서 전쟁을 미연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기미가 보였을 때 외교전을 통해서 제거하는 게 부전승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책은 뭐냐면 속승입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국민도 국토도 큰 피해 입지 않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승리가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게 수도를 공략하는 겁니다. 수도를 공략한다는 건 뭡니까? 국경부터 지방, 수도까지 온 나라를 절단내버린 겁니다. 이걸 제일로 안 좋은 승리로 봅니다. 장수 중에서 제일 밑에 장수를 둬요. 온 국토를 유지하는 것은. 삼승이 있다. 부전승, 속승, 전면전. 제일 피해 있는 게 노약자입니다. 지금 위안부 사태가 그래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되면 일어나냐 그러면 이 지피지기 도천지 장법을 가지고서 최대한 외교전으로서 아니면 속성이죠. 전면전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손자병법의 나머지 글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노자적 측면을 실제 전법으로 옮기는 게 손자의 정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을 이렇게 부강병으로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손자병법. 굉장히.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런가. 아예 손정은은 생기기도 잘생겼죠. 손자의 후예인지도 몰라요. 그분은 손자병법 책을 냈습니다. 손정의 예, 손정이 일본 네. 손자병법 책을 냈습니다. 마윈도 손자병법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 전부 손자병법을 손에 모태풍, 이순신, 나폴레, 잠시 사건도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손자병법은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손자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하면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이것을 완전히 전부 나를 위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간자라고 간첩, 첩자 그것도 항목으로 따로 나와요. 미인 게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그런 걸 할 판인데 이거 하면 체계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옛날에 비서예요. 비밀스러운 책이라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소수로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손자가 지향하는 세계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소리 없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조금 위험하고 손자가 너무나 슬퍼할 겁니다. 서로 살자고 전쟁하지 말자고 지금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그놈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